중국에 왔는데.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중국 상하이에 도착을 했는데 지커 009를 만나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숙소로 이동해야 되는데 숙소 이동할 때 보통 행사 오면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커 행사가 왔기 때문에 지커 009를 타고 아우 핑. 우와. 물론 자세한 대한 소개는 저희가 리뷰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고, 약간 느낌 진짜 카니발 주던다. 사이드 미러나 보호점이나 트렁크 여기 있는 거. 실버. 아, 근데 확실히 중국은 전기차가 많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오늘은 지커차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아무래도 카니발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지커 009를 보자마자 야, 이거 뭐야? 이거 MPV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차는 아마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면 아버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차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의전차로서도 이 지커 009가 많이 판매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느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기차면은 요즘 트렌드가 어때요? 라디에이터를 따로 만들어 놓지 않고 헤드램프와 범퍼와 하나의 선처럼 연결해가지고 약간 조화로운 느낌을 많이 좀 넣어놓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지커 009는 어때요? 그릴을 차라리 따로 만들고 뭐 크롬으로 도금을 해놔서 약간 다른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커 009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차 크기도 크고 뭔가 좀 존재감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블랙 하이그로시 해가지고 막 크롬 주기가 들어가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크롬으로 고급차를 상징을 하는 좀 뭔가 존재감을 보여주는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중간에 있는 이런 포인트로 웰컴 라이트가 나옵니다. 자, 이런 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고, 그럼 이 차에 주행 가는 거리라 이 배터리 뭐냐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지커 009는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어떤 게 수입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단 첫 번째 좀 라이트한 스탠다드 모델은 좀 작은 배터리, 작아도 100kWh 배터리가 넘어가요. 100kWh 정도 배터리가 들어가면 CLTC 기준, 중국 기준로는 702kg가 되고요. 140kWh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면요 822kg가 납니다. 말 그대로 미친 거예요. 저희가 이 차를 타고 한 4박 5일 정도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이 계기판에 찍혀있는 실제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봤거든요. 근데 트립에 찍혀있는 주행 가는 거리와 실제 주행 가는 거리가 거의 엇비슷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운전하는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생각보다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주행 가는 거리 알았어. 배터리 뭐야? 얘 CATL4에 이 기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요 배터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연기관 대비 이 차를 샀을 때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차는요 아직 정해진 가격은 아니지만 1억 미만에 살 수 있는, 뭐 좀 트림에 따라서 1억 언저리가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목적성에 맞게 이 차가 가지고 온다면 아마 많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크롬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옵션입니다.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차체 색과 동일한 컬러로 들어가고, 재미난 게 우리나라는 엠블럼 로고 하면 어때요? 그냥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뭐 크롬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금형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이제 지커 같은 경우에는 외장 색과 동일한 로고가 들어갑니다. 뭐 블랙이면 블랙, 뭐 화이트로 이제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앞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 차는 전기차이다 보니까 앞쪽에 엔진이 없고요.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발이라든지 많이 안 쓰는 것도 있잖아요. 세차용품들, 그런 걸 넣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문을 열면 차 문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문을 열고 닫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모터가 살짝 문을 당기면 같이 돌아서 문을 열게 도와줘요. 자동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문을 열게 도와주는 거죠. 요거 아우디에 있었던 그 기능이거든요. 포르쉐라든지 그 기능을 이 지커 009도 가지고 있고요. 이 슬라이딩 도어가 패밀리카로는 굉장히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슬라이딩 도어가 열고 닫힐 때 움직임도 굉장히 또 부드럽지만 안에서 그 노래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을 열리고 닫는 거를 운전자나 탑승자가 알 수 있게끔 소리로 알려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슬라이딩 도어의 이 레일 있잖아요. 레일. 이 레일이 유리와 이 도장면, 휀다와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질감이 들지 않게끔 잘 녹인 것 같아요. 요거 토요타 알파드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카니발만 이 중간에 있어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요 지커 009 같은 경우에는 요 중간에 있어서 좀 더 조화로운 느낌이
마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뭐예요? 카메라가 이 뒤쪽에 있죠? 이건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뒤쪽 후방 시야를 보여주는 카메라입니다. 그럼 저 위에 있는 거 뭐야? 디지털 루밀러 카메라인가? 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고 요거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후방을 봐주는 카메라라고 하더라고요. 이 MPV를 타면은 불편한 게 있어요. 차체 높이가 좀 높아서 타고 내릴 때 좀 번거롭다. 그러면은 어떤 걸 많이 작업을 해요? 딱 문을 열었을 때 튀어나오는 사이드 스텝, 타고 내리는 걸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커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낮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 잘 보신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딱 제가 옆에 쓰면은 허리 정도의 이게 지금 높이가 위치해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 이 딱 차체까지가 한 36cm 정도가 되는데 경쟁 모델 대비해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는 하더라고요. 뭐 렉서스도 있고 알파드도 있고 막 이런 차들은 사이드 스텝을 장착을 했는데 이 차는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그러면 밑에 하부가 다는 거 아니냐, 너무 이거 낮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물론 이거 우리나라 도로에서 타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웬만한 데 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승차감, 제가 그거 주행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승차감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차를 바라볼 때 이 차를 살만한 분들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많이 하잖아요. 스포츠카 타는데 그 스포츠카의 뭐 승차감 이런 얘기하는 거 안 어울리고 SUV 타는데 세단처럼 딱 도로에 붙어 나가는 그런 느낌을 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MPV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걸 얘기해야 돼요? 공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공간. 일단은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고 내리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편하고요. 차체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이 없어도 타고 내리는 게 굉장히 수월하죠. 그리고 이 지커 009는요, 지커 내에서도 고급 모델, 완전히 그냥 하이엔드 모델에 속할 정도로 가격대가 좀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재들, 마감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충전 단자가 이쪽에 있는데 열고 닫는 것도 다 자동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충전 타입이 우리나라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이걸 또 다시 개발해가지고 바뀌어서 들어올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2열의 공간을 볼 텐데 2열 느낌 어때요? 이 지커 009 같은 경우에는 6인승 모델이 기본이고요. 4인승 모델도 출시했어요. 저희가 그 런칭 행사에 갔는데 정신이 없어서 촬영을 따로 못하긴 했거든요. 4인승 모델은 여기에 이제 격벽도 있고 소재 이런 것도 완전히 달라가지고 아예 하이엔드 모델입니다. 자,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커 009 그랜드,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차는 6인승 모델이죠. 근데 얘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온 그 다음날 런칭 행사를 했어요. 엄청난 차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던 차는 이전 모델이에요. 제가 아까 그릴 얘기했잖아요. 그릴 디자인도 조금 다르죠. 이거는 다른 브랜드에서도 비슷하게 있어요. 일반 모델과 약간 하이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릴 디자인이 다르고 포인트들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크롬 몰딩들도 좀 더 추가되고, 지금 우리가 흰 색깔 보여드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커 009 같은 경우 블랙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이런 의전차나 MPV 모델은 검정색 아니면 흰색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흰색보단 저는 오히려 이 검정색이 안쪽 디테일들이 좀 더 살아나는 것 같아가지고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이 지커 009 자체가 우리나라 이 소비자분들이 좀 보기에는 되게 약간 좀 과한 디자인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 검은색으로 하면은 이 헤드램프에 있는 이 DRL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면처럼 보여가지고 오히려 과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그냥 납득가는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얘가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라서 그런지 요 안에 있는 DRL 있죠, 요게 다이아몬드 큐빅처럼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실내만 시트가 4인승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뒤쪽 시트를 밀어버리고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비필러랑 그다음에 뒤쪽 부분에 차체 보강이 됐다고 합니다. 충돌 테스트 할 때 이쪽 뒤를 만약에 차가 친다고 해도 기존에 있는 009 기본 모델보다 좀 더 안전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차이를 좀 준 것 같습니다. 자, 차이점들을 보면 휠 디자인이 다르죠. 약간 마이바흐에서 볼 수 있을 법한 크롬휠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가 들어갑니다. 6인승 모델과 다르게 4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과 조수석, 그러니까 2열과 1열이 완전히 그냥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디스플레이, TV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앞에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 아니냐, 소리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여기 뚫려 있어요. 야, 운전해! 이러면 앞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아예 완전히 격벽으로 되어 있으면요, 송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전화로 야, 너 운전 똑바로 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여기가 뚫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 다음에 얘는 야마하 스피커 31가 들어갑니다. 3000W까지도 되고요. 여기 보면은 냉장고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게 이 정도 수납공간 있으면 이거 신발 집어넣고 슬리퍼로 교환합니다. 바닥도 이렇게 지금 매트가 따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안에는 금고예요, 금고.
금고 비싼 것들 이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조절하는 거. 우와, 한 번에 다 시네 이거. 파노라마 러프처럼 되어 있고 다 통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문양들도 바꿔요. 요게 히말라야에서 채취한 광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밖에 안 난대요, 이 광석이. 근데 이게 이 무늬 패턴이 이 광석마다 다 다르대요. 지커 009 이제 그랜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그랜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내에 보면은 이 가죽부터 네덜란드 튤립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게 있는데 이거 생화네. 왜 들어있냐면요, 실제 그 향까지도 또 이 그랜드 009 모델에만 들어가는 전용 향을 개발해서 넣었다고 합니다. 시트도 좀 더 달라요. 여기에는 무선 충전 패드, 컨트롤러가 이 뒤쪽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MPV 모델 중에 4인승 모델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 중에서는 탑 티어가 아닌가. 와, 여기는 거울이 있어요. 확실히 이 3열을 밀고 2열을 뒤로 당기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은 이쪽에 나와 있거든요. 특이하게도 뭔지 알아요? 요거 있죠, 요거 소재. 이것도 가죽이에요. 이 시트에 들어가 있는 가죽과 동일한 가죽이 들어갑니다. 요게 공개됐었던 가격이 그 중국 기준으로 1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전 예약을 하면은 1,000만 원 정도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 1억 4천이다. 그냥 할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커를 소유한 분들 한해서, 그러니까 중국 분들 한해서 1억 한 4천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009 리뷰를 하러 가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이쪽에 스크린을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TV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HDMI 선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요소들이 되게 재밌어요. 여기 보면 이거 옷걸이 이런 거는 사실 기본이고, 여기 보면 송풍구, 온도 조절, 이게 이런 식으로 터치 스크린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햅틱 버튼처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요. 이 유리 글라스 자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차체가 제가 이렇게 낮다 그랬잖아요. 36cm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2열을 탔을 때 약간 세단처럼 너무 밑으로 좀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시트 2열 시트는 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도어 쪽 보면은 앰비언트 무드 등이 안에 은은하게 박혀 있어요. 이쪽에 선도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 이런 픽셀 포인트들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레버 조절하는 거 도대체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레버 조절하는 게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등받이를 원터치로 이런 식으로 히트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나는 다시 원상태로 할래. 원상태 버튼을 누르면 빠르게 복귀가 됩니다. 게다가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안마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테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 안쪽에도 앰비언트 무드 등이 들어가 있는 거죠. USB 포트, 그 다음에 HDMI, 여기 수납 공간이 따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중간이 막혀 있잖아요. 그럼 3열을 타고 내리는 게 쉽지 않겠죠?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타고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트 레버를 앞으로 당기면 공간이 생기죠. 이거 속도 느리잖아요? 그러면은 타고 내리는 게 쉽지 않겠죠? 근데 공간도 굉장히 넓고 시트가 빨리 움직이니까 타고 내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등받이 각도가 뒤로 눕혀져요. 거의 90도 각도로 이렇게 눕혀지기 때문에 나름 편하게 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2열 시트를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했는데도 공간이 좁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차는 가족들과 함께 타는 MPV 모델이잖아요. 이 바닥 평탄화 진짜 중요해요. 보통 카니발도 출고하고서는 바닥 평탄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따로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JS에서도 평탄화 작업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바닥 평탄화가 되어 있고 레일이 일자로 되어 있어서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공간이 넓어도 바닥 평탄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발이 걸려서 넓은데 좁아 보이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지커 009는 바닥이 완전 평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넓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트렁크 한번 볼게요. 자, 보면 테일램프도 굉장히 화려하죠. 이 안쪽에 디테일들이 굉장히 예쁘고 투명 커버로 덮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지커 요 엠블럼 있죠. 요것도 불빛이 들어와요. 밤에는 이렇게 불빛이 쫙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거죠. 이 MPV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안쪽에 있는 디테일들을 화려하게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향지 시동 궁금하지 않아요? 방향지 시동을 한번 제가 켜보면 이런 식으로 위쪽에 시퀀셜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도 잘 보이고, 앞쪽도 한번 볼까요? 앞에는 이렇게 전등 형식으로 방향지시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이런 작은 디테일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거를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와이퍼는 히든 와이퍼로 이 안쪽에 숨겨져 있고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카메라는
밑에 하나, 위쪽에 하나, 후방 카메라와 요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여기 등받이도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됩니다. 좀 부피가 큰 짐들도 좀 넉넉하게 실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3열 시트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도 트렁크 공간이 아예 따로 나눠져 있어서 부피가 큰 짐도 뭐 캐리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실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차로 6명이 이동했거든요. 6명이 다 탑승을 하고 캐리어 6개를 테트리스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6개로 실었을 때도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G컵 009 한번 직접 한번 타보도록 하죠. 같이 가시죠. 자,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실내 디자인을 한번 볼까요? 대시보드와의 길이가 굉장히 좀 깁니다. 요거는 진짜 도요타 알파드에서 느꼈었던 그런 느낌이고요. 실내 타보면 어디가 익숙하지만 좀 새로운 듯한 느낌도 들어요. 특히나 이 계기판이 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스타리아, 도요타 알파드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해주는 거죠. 그 외적으로 얘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고 조절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세차 모드예요. 사이드 미러 접히고 와이퍼 안 움직이고 이런 것들 그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되게 편한 게 우리가 평상시 핸드폰 사용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터페이스가 뭐 이런 것들은 차를 조절할 때 좀 수월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뭐 TV라든지 뭐 사진,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무선 충전 패드는 이쪽에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요 컵홀더예요. 컵홀더 좀 크기가 좀 작습니다. 센터 콘솔 자체가 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 공간을 좀 크게 가지고 가는 게 트렌드잖아요. 근데 살짝 G컵 009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물건 올려놨다가 주행하다가 떨어지는 일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근데 고급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양방향으로 열리는 센터 콘솔, 요거는 큼직큼직하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야마 스피커가 들어갔는데 현행 모델이 아마 20개나 21 정도 들어가는데 신형은요 무려 31개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미친 거죠. 출력도 3000W가 나오니까 말 그대로 괴물 스피커가 커다란 차 안에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드라이브로 두게 되면 출발 준비가 된 거죠. 그 다음 요거 여러분들 재미난 게 뭐냐면, 전기차는 시동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헷갈리잖아요. 지금 이게 파킹을 놨을 때는 핸들이 잠겨가지고 잘 안 움직여요. 반대로 이걸 드라이브로 이렇게 놓게 되면 돌아가죠. 시동이 이제 걸려서 주행할 수 있다는 것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자, 우리가 차를 탈 때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들 계속 얘기하잖아요. 차를 이야기할 때는 이 차에 맞는 포커스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 MPV 모델 타면서 승차감은 원한다? 사실 이거는 약간 결이 맞지는 않아요. 카니발을 타는 사람들이 승차감이 편해가지고 카니발을 타나요? 아닙니다. 공간이 넓고 가성비가 좋고 가족들과 함께 타는 요소들이 좋기 때문에 승차감을 포기하면서도 카니발을 타는 거예요. 스타리아도 마찬가지죠. G컵 009는 근데 진짜 재미난 게요, 승차감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놀랐어요. 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차 주행 느낌이 진짜 많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카니발은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요. 스타리아도 마찬가지로 안 들어가죠. 근데 이게 왜 안 들어가느냐, 아 이게 뭔 가져갈 때문에 안 들어가느냐, 이럴 수도 있죠. 물론 어느 정도 있어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순간 차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구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많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무겁고 좀 큰 차들은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라,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막 코일 스프링, 막 판 스프링 같은 거 막 집어넣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얘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 부분이 확실히 부드럽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G컵 009를 진짜 오래 탔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동하는 모든 일정이 이 G컵 009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그래서 2열도 타보고 3열도 타보고 지금 막 타보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 되게 편하다, 되게 부드럽다. 카니발이 페이스리프트 돼서 조금 편해졌긴 하지만 그렇게 편한 차는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이게 너무 또 부드럽고 물렁물렁하면 2열 3열이 멀미나요. 이 차가 어떤 차라 그랬죠? 2열 3열에 탑승하는 분들의 메인인 차잖아요. 2열 3열 탑승한 사람들이 막 멀미나고 머리 아프고 막 너무 이렇게 막 좌우로 움직이고 이러면은 이게 못합니다. 근데 이 G컵 009는 도로 노면이 안 좋거나 요철이 좀 있는 상황에서도 제 충격들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게끔 부드럽게 잡아주고, 전기차는 애초에 이게 회생지동이 자동으로 걸려요. 내가 회생지동 안 하려고 해도 악셀 조절을 했을 때 떼면은 푹 하고 멈추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G컵 009 같은 경우에는 그 느낌을 최소한으로 억제해서 신경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아예 안 나냐? 근데 그렇지는 또 않아요. 나기는 납니다. 제가 멀미가 진짜 잘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잖아요.
내가 20살 때 재밌게 놀면은 20, 30대 넘어서 30, 40대 그냥 힘들게 살 수 있고 10대, 20대 때 공부 열심히 해가 노력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면은 30, 40대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얻는 게 있으면은 잃는 게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걸 다 챙기려고 하면은 그건 개 도둑놈 싶고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생각했을 때 이 지코 009는 과연 어떤 부분에 포커스가 들어가 있느냐, 일단 회생제동이 있고 멀미가 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좌우의 움직임도 최대한 억제를 해서 멀미가 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많이 줄여놨습니다. 근데 이게 또 부드럽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 2열에 타서 장거리를 가면 멀미가 나기는 합니다. 제가 그래서 며칠 움직이면서 죽어 있었어요. 멀미 나가지고 살려줘 이런 게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얘가 그나마 다른 경책 모델에 비해서 난 거예요. 저는 이거 말고 다른 전기차 타고 2열에 탑승면 거의 그냥 기절해 있습니다. 멀미약 먹고 가요. 근데 얘는 그런 정도 아니고 이거 익숙해지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차가 좀 낮아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전방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 유리가 진짜 이만하게 커가지고 그냥 앞에가 뻥 뚫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차가 크면 운전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 차는 확실히 전방 시야가 좋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거죠. 게다가 이제 이런 센서들이 많아서 HDA2에 버금가는 혹은 그보다 더 좋은 자율주행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한국에 가서 여러분께 실제 도로 주행을 하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지코 009의 실제 모습과 주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타보니까 매력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얼마에 출시될지 모르겠지만 가격만 맞는다면 분명히 수요층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차는 애초에 살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차예요. 이 차를 살 만한 분들이 디자인에 신경을 쓰겠죠. 디자인은 타고 다니면서 계속 보이니까. 근데 목적에 맞게 이 차를 바라본다면 그 단점들을 커버할 만한 장점들이 있다면 이 지코 009를 안 살 이유가 없겠죠. 좀 아쉬운 건 그거예요. 9인승이 아니다. 얘는 6인승이다. 중국에서는요 9인승이 인승이 올라가면 통행료도 많이 내고 비용이 많이 나간대요. 그래서 그 9인승이 아니라 7인승 모델을 사는 분들 입장에선 진짜 괜찮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국내에 이 차가 들어온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직접 시승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